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 CEO는 런던에서 열린 AI 퓨처 서밋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규제와 정치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반면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낮은 규제 환경을 앞세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엔비디아처럼 고성능 칩이 없어도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산의 성능이 낮은 칩을 대량 투입하고 늘어나는 전력 비용을 정부가 사실상 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AI 기업들의 전력은 거의 무료에 가깝다고 전해졌습니다. 성능 비교에서도 중국 딥시크 모델은 오픈 AI 대비 기술 격차가 약 5개월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은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업체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의 기술 우위와 중국의 정책 지원 속도 전이라는 새로운 경쟁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바로 근거가 이제 미국과 영국은 좀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규제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50개 규제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주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화웨이나 캠브리콘을 사야 할까요? 그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화웨이, 캠브리콘이 워낙에 지금 크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가 항상 중국의 인해 전술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뭐 젊은 세대들은 6.25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6.25 때 인해 전술로 결국 뭐 거기서 밀렸다고 하잖아요, 압록강에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슈퍼칩의 성능이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격차인지 모르겠어요. 젠슨 황은 거의 다 따라왔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슈퍼칩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엘이라던가 네. AMD의 지금 뭐 MIA 35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슈퍼칩보다 성능이 분명히 지금 화웨이나 캠브리콘에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발자국인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애들을 머릿수로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슈퍼칩의 수율, 우리가 맨날 수율 얘기하잖아요. 예. TSMC든 삼성전자든 시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돌려가지고 얼마나 불량품이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게 그 불량품이 나와도 그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개 중에 1개를 성공해도 그럼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TSMC나 삼성전자는 진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국은 진행을 해버린다는 거죠. 99개 불량품 나오는 거기에 대한 비용? 정부가 그냥 대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가 나와요. 저기 제대로 된 게 100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10만 개를 찍어버립니다. 네. 와, 엄청난데요?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죠. 10만 개를 찍는데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걸 지원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속도에서 떨어지는 거를 커버를 쳐줘 버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젠슨 황이 이것 때문에 미리 말을 했죠. 트럼프한테. 여기서 옥죄면 쟤네가 더 각성을 해서 더 빨라져 버린다. 네. 왜냐면 쟤네는 무료로 제공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 다른 뉴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중국이 데이터 센터 짓는 모든 곳에서 엔비디아 슈퍼칩 쓰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금 저기 내렸습니다. 지침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뭐죠? 더 이상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데이터 센터 공정률이 30%든 20%든 90%든 그 공정률 상관없이 아예 엔비디아 슈퍼칩 받지 말라고 정부 지침을 내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에서 만드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건 AMD의 슈퍼칩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왔든 뭐까지 따라왔든 아니면 뭐까지 따라오지 않고 뭐 배꼽에 있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슈퍼칩 혼자 할 일을 예를 들어 캠브리콘 이 지금 화웨이가 10개의 칩이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지원하는 거를 공짜로 계속 무한 공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그 젠슨 황이 결국 가서 그 말을 한 것이고 미국과 영국은 냉소주의 발목이 잡혔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50개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제를 내다 보면은 이러면 이제 50개가 규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은 규제도 없고 무한 공급에 그러니까 전기랑 인공지능은 거의 필수적인 두 개 이니셔티브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부르짖으면서 다시 지금 하려고 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전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중국이 곧 이겨버린다 이런 얘기를 또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또 전화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전화해가지고 젠슨상 당신 왜 그런가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나왔죠. 중국의 딥시크발 충격 기억하시죠? 그때 주가가 엄청 폭락했었잖아요. 그 뒤에 바로 뭐 소라 AI라던가 우리 지금 뭐 제미나이의 지금 그 영상 AI가 나오면서 그 우려를 씻어내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신고가를 갔지만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오픈 AI와 비교해서 기술 격차가 5.3개월이라는 이것도 중국에서 발간된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간한 겁니다. 네. 미국 기업이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5.3개월 차이밖에 안 난다는 충격적인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칫하면 정말 뭐 젠슨왕 CEO의 발언이 뭐 현실화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젠슨왕 CEO도 지금 중국 보조금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도한 규제와 대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경쟁 분석이라기보다는 AI 뭐 정책 전환 이런 데에 좀 포커싱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